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처럼만 하신다고 한다면 2주 3주 진단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원하시는 합의금 200만원대 300만원대 뭐 500만원대 그런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합의가 잘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사고가 여러 번 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고가 처음 나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사고가 처음 나신 분들은 그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차피 뭐 중상의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상 환자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그쵸? 그럼 먼저 사고가 났으면 차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대물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보통 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수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그냥 담당자한테 맡기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아끼는 차량이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정말 티 안 나게 수리를 잘하는 공업사들이 있어요.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판금 기술, 도장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 예전에 공업사 뭐 일 해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관리를 좀 했었었죠. 그런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시는 게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좀 덜 받은. 맞아요. 수리를 맡겼는데 단차가 안 맞아요. 색깔이 달라요. 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파선이 막 돼 있잖아요. 이거를 펴가지고 도장이 올라갈 때까지 바닥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얼마나 매끄럽고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이 좋냐 나쁘냐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샌딩 짜고 있고 색 안 맞아가지고 울렁울렁거리고 오렌지 필 막 잔뜩 올라있고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인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는 공장이 있고 못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잘하는 공장으로 보내면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겠죠. 내 차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공장을 알아보고 잘하는 공장 가서 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량을 수리를 맡겨놨으면 그 기간 동안은 차를 이용을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렌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렌트를 하든 교통비를 받든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렌트도 보통 보험사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차를 갖다 놓은 공장에서 소개시켜주는 렌트카 회사들이 있거든요. 아, 공장에서? 근데 그런 데다가 하지 마시고 주변에 렌트회사 전화번호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는데 렌트가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렌트카 회사에서 저희 쪽에 렌트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좋은 조건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차들, 오래된 차 막 담배 냄새 쩔쩔 나는 뭐 그런 차 말고 좋은 차들을 받을 수 있어요. 렌트카 회사들도 내가 직접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 내 권리예요. 그렇게 내가 직접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귀찮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알아보는 게 더 좋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대물은 다 된 것 같고 나도 치료를 받아야 사고가 났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몸도 아프니까. 그렇죠. 대의는 보험사 담당자가 준 접수번호 가지고 병원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접수번호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마 주변에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시면 한 번쯤은 교통사고 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나름 교통사고 전문가라는 분들이 주변에 한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말하는 병원들이 있을 거예요. 야, 어디 병원으로 가면 잘해줘. 근데 보통은 한방병원 같은 경우가 양한방 협진으로 같이 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 병원을 가게 되면은 한방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한방의 단점인 어떤 검사들 있잖아요. CT나 MRI, 뭐 엑스레이 이런 검사들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병원 안에서 모든 게 다 처리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병원으로 가시는 게 환자분들도 좋겠죠. 그런 병원들로 가셔서 좀 뭐 2, 3일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 아마 보험사에서 전화가 한 번은 올 거예요. 뭐 합의를 하려고 전화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몸 상태만 확인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통화 때는 대부분 환자가 합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찔러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50만 원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0만 원. 나 50만 원 드릴 테니까 합의할 생각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서 합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50만 원이나죠? 이러면서. 절대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간 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저 아직 몸이 불편하니까 치료 좀 더 받고 연락 드릴게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간략하게 통화 마무리 하시는 게, 첫 통화 때부터 뭐 어떻게 당장 내가 뭐 합의를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담당자가 50만 원 준다는데 나는 막 그 말 듣고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막 뭐 어떻게 막 싸운다거나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전화니까 네, 알겠고요, 제가 뭐 전화 드릴게요, 아니면 치료 좀 받고 전화 드릴게요, 이런 거 그냥 끊어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사건 초기니까 매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매일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병원에서는 치료 받으시면 돼요.
시간 될 때마다 치료 받으시면 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왜 전화할까요? 이번에도 합의하자고. 또 떠보려고 전화하는 거죠. 아, 그동안 치료 좀 받으셨는데 몸은 좀 어떠냐? 지난번에 내가 50만 원 드린다고 했는데 무려 70만 원을 드리겠다. 합의하자. 금액을 올려서. 꼬셔보는 거죠. 무나 안 무나. 가볍게 또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 예. 뭐 어차피 형식적인 전화예요. 70만 원 싫어요? 100만 원 드릴게요. 가볍게 또 무시하시면 됩니다. 난 많이 다쳤는데. 내 몸이 계속 아픈데. 지금 다니고 계시는 그 병원에 하루 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뭐 7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병원 몇 번 갈 수 있는지. 10번 정도 가면은 아마 그 100만 원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 보험사가 계속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전화가 올 때 차라리 내가 받고 싶은 합의금을 얘기를 하세요. 이건 우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요구 금액을 제시를 해라. 그러면 내가 입원을 하지 않았다고 치면은 위자료 15만 원에 통원치료라도 8,000원, 나머지 향후치료비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를 계속 받으면 받을수록 어차피 내 손해배상액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상태일 거예요. 통원 치료하자면 8,000원씩 계산했을 때 총 40일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32만 원입니다. 그럼 위자료 15만 원 더하면은 벌써 50만 원, 6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견되는 금액이 50만 원, 6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하루 병원 갈 때 그 비용들 산정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나머지가 향후치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치료비 300만 원을 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벌써 산정되는 합의금만 3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400만 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보험사한테. 그러면 보험사는 당연히 뭐라 그런다?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준다. 그렇게 못 준다.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300만 원씩 나가느냐. 지급기준사가 그렇게 줄 수가 없다. 결제가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거예요. 알겠고 그럼 나 치료 더 받고 얘기하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딜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내 요구 금액은 얘기했잖아요. 담당자 머릿속에 이미 요구 금액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치료를 좀 더 받다 보면은 또 한 달 또 갈 거예요. 벌써 20일만 가도 8, 26, 벌써 16만 원 또 합의금 늘어나 있어요. 이제 통원 치료비에서. 그렇죠. 보험사에서는 사건 초기 때 내가 합의금을 높게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보험사에서는 몰라요. 처음부터 합의금을 높게 한 500만 원씩 줘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 약간 뭐를 해줘야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모두에게 다 5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치료를 받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시간이 점점 가고 2개월, 3개월 치료가 점점 늘어난다. 그럼 이 사람 정말로 아픈가 보다. 다쳤네.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 400만 원 제시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치료를 또 받은 게 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처음에는 향치를 내가 300을 산정을 했지만 줄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향후치료비를 조금 줄여서. 그렇죠. 그럼 향후치료를 내가 200으로 만약에 줄인다고 해도 내가 그동안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까 16만 원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갭을 조금씩 줄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번에 400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치료도 받았고 나도 좀 몸도 괜찮아지는 것 같으니까 향치 좀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뭐 350 정도에 합의하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담당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 dob성 물겠죠. 덥석 물거나 힘들다 하면 조금만 더 빼서 한 300 정도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협의점을 찾기 위한 대화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계속 400을 주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합의는 더 안 되고 더 길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래 나도 여기서 이제 병원 다니기도 사실 힘들고 어느 정도 치료도 받았고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좋아 300에 하자. 그랬을 때 뭐 10,000원만 빼주십시오. 10만원만 빼주십시오. 그러면 290만 원에 합의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원 한번 하지 않고도 3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입원을 했다고 한다면 또 입원 휴업수혜가 또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더 높은 금액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2주 3주 염자진단 입원을 했건 뭐 통원치료만 했건 어차피 합의금은 100만 원대에서 뭐 많아가야 그냥 500만 원대 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소득 높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기본 소득일 때 많이 받으시면 400 정도 받으실 거예요. 100에서 40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차피 그 사이에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건 처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은 협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험사랑. 담당자한테 말리지 않고. 그렇죠. 내가 할 말은 다 하시고. 그렇죠. 보험사가 하자는 대로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100만 원 받고 합의하고 계실 거예요. 설득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건을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300만 원에 합의를 하시고 사건을 종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건 처리의 기본이에요. 물론 모든 사건이 제가 말한 대로
다 해결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러한 경상사건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 담당자의 성향, 그리고 그 현재 그 보험사의 상태, 그 센터의 상태, 그 지점의 상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 지점인지 아니면은 아이씨 안 해도 돼 이런 지점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원래 성향이 나는 경상 환자 100만 원 이상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담당자인지, 아니면 좀 더 주고더라도 나는 합의를 하고 싶은 담당자인지, 그냥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제 말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합의금 받으시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향후 치료비. 대부분의 경상 사건은 향치비 내가 얼마나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인도 다 된 것 같고요. 대인도 끝났죠. 사건 끝. 그러면 이제 사건은 종결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프로답게 사건을 종결하게 되시는 거죠. 아니 실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만 들으면 되게 쉽게 잘 풀릴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각의 피해자분들이 또 성격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심해가지고 말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 얇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각각의 개인의 그 사정들에 따라서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만 그려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